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영동 지역에는 백두산에서 내려온 맑고 깨끗한 물줄기가 산과 들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다. 이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설화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었는데 그 전설 속에는 영동의 밤하늘을 수놓는 별빛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이야기는 한 작은 마을로부터 시작된다. 그 마을의 이름은 별마루였다. 별마루는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외부 세계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고 단란한 삶을 살고 있었다. 특히 이 마을은 밤하늘 관찰에 적합한 위치에 있어 마치 별들이 손에 닿을 듯 가까워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사시사철 밤하늘을 아름다운 별빛으로 뒤덮은 이곳을 무척 사랑했고 별과 관련된 여러가지 행사를 진행하며 그 신비로움에 경의를 표했다. 그런데 마을 중심에는 별의 연못이라 불리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매년 첫 겨울 밤마다 신령스러운 별똥이 떨어진다고 전해졌다. 그날도 역시 마을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연못 근처에 모여 별똥이 떨어지길 기다렸다.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반짝이더니 커다란 별똥이 연못으로 곤두박질 쳤다. 마을 사람들은 경이로움에 빠졌다. 가까이 다가가자 별똥은 신비로운 빛을 발하며 작은 돌로 변해 있었다. 그래서 다음날 마을의 장로들은 회의를 열고 이 별의 돌을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마을의 수호석으로 삼아서 하늘의 축복을 받길 원했다. 그러한 의논 끝에 별돌을 연못의 중심에 놓고 마을의 상징으로 삼기로 결정되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어느 날 별마루에 재난이 닥쳤다.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마을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 넘치는 사랑을 잃었다. 사람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버렸다. 어느 날 한 소녀가 마을 중앙의 연못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저 빛나는 별의 돌을 돌려놓으면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시 그 별의 돌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다. 그 순간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이 하나 둘씩 떨어지더니 마을이 하늘을 덮으며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였다. 그때 신비로운 빛이 연못을 감싸더니 마침내 평온이 깃든 바람이 불어와서 마을을 정화했다. 그날 이후로 별마루 마을 사람들은 별의 돌을 더욱 소중히 여겼으며 이를 통해 영동 지역의 별빛 전설은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다. 별빛은 이제 마을을 지키는 숭고한 신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이 훌륭한 전설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면서 아름다운 한국의 영동 지역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남겨주었다. 때때로 여러 손님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전설 속의 증거를 찾으려 하지만 별과 연못의 마법 같은 조화는 오직 별마루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성한 비밀로 남겼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쪽에 위치한 완도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었습니다. 이 섬은 청정한 바다와 풍부한 해양 자원으로 유명했으며 사람들은 대대로 이곳에서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완도의 사람들에게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완도 앞바다 깊숙한 곳에는 바다 용왕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 용왕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용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용궁에서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용왕은 인간들에게 후한자비를 베풀어 매년 풍성한 해산물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왕의 아들인 작은 용이가 인간 세상에 대단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용이는 바닷속에서 터전잡고 살았지만 언제나 인간들의 세계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이는 용왕의 허락을 받아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완도의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용이는 완도 마을을 탐방하며 인간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간들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해초를 채취하며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용이는 인간들과 점차 친구가 되어갔고 그들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도에는 평화로운 날들과는 달리 가뭄과 재난이 찾아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해는 특히 바다가 성난 파도로 위험한 모습을 보이며 마을 사람들은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용이는 인간들을 돕기 위해 바다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용이는 바다속 깊은 곳으로 가서 그의 아버지 바다 용왕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용왕은 인간들이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연의 재앙이 닥쳐올 수밖에 없다며 인간들에게 자연을 존중할 것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용이는 다시 인간 세상으로 올라와 사람들에게 바다 용왕의 전언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환경을 보존하고 바다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결과 완도는 다시금 평화와 풍요를 되찾게 되었고 이는 바다 용왕의 은혜로 여겨졌습니다. 그 이후로 완도의 사람들은 바다를 소중히 여기고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용이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매년 완도의 곳곳에서 전해지며 새로운 세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바다 용왕의 아들이 인간들과 친구가 되었던 이야기는 완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전설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진안이라는 작은 마을에 깊고 신비로운 숲이 있었어요. 그 숲은 빽빽한 나무와 무성한 덤불로 가득 차 있었고 들어갈 때마다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따라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영혼의 숲이라 불렀어요. 영혼의 숲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깊은 곳에는 마법사과 같은 신비의 과일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전설에 따르면 이 과일을 먹는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숲을 탐험하며 그 과일을 찾아 나섰지만 그 누구도 쉬이 찾을 수 없었답니다. 숲 주변에는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신기한 길들도 있었고 가끔 숲속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반짝이는 불빛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곤 했어요. 그런 이유로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신성한 곳으로 여겼고 특별한 날이 되면 숲의 정령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곤 했답니다. 마을의 어린 소녀인 수지는 언제나 이 신비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꿈을 키웠어요. 그녀는 부모님께서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숲의 신비를 직접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답니다. 어느 날 수지는 몰래 숲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숲으로 들어간 수지는 곧 양치기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눈앞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반딧불들이 마치 작은 등불처럼 모여들었고 그 빛을 따라가며 수지는 마침내 전설 속의 마법사과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나무에는 눈부신 금빛 도장이 찍힌 사과가 있었고 마치 자신을 따달라는 듯이 빛나고 있었답니다. 수지는 사과를 먹기로 결심했고 그녀의 한 가지 소원은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유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사과를 한 입 베어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신비한 지혜와 치유의 힘이 스며들었어요. 그 후 수지는 마을로 돌아왔고 그녀의 치유 능력은 곧 마을 사람들 사이에 알려져 큰 감사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아픈 사람들을 돕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숲을 존중하며 이웃과 서로를 돌보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갔답니다. 몇 년 수지의 노력 덕분에 진안 마을은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 되었어요. 영혼의 숲은 계속해서 마을을 지켜주며 사람들은 전통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진안의 전설 속에서 비롯된 이야기는 지금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으며 그들의 삶 속에서 접목되어 전해지고 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만 옛날 한국의 아름다운 임실 지역에는 치즈를 만드는 비밀을 가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푸른 들판과 완만한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신비한 힘을 지닌 고대의 치즈 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돌은 매년 특정한 밤이 되면 반짝이며 그 빛은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임실의 사람들은 이 치즈 돌 덕분에 우수한 품질의 치즈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매년 돌이 빛나는 밤이면 마을의 장인들은 특별한 우유와 돌의 빛을 모아 치즈를 만들었습니다. 이 치즈는 한 입 베어 물기만 해도 부드럽고 크리미한 맛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치즈는 주변의 도시와 마을들에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젊은 여행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역마살이 껴서 항상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승우였고 어떻게 하다 임실의 치즈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승우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특별한 치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치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직접 그 기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그는 진심과 열정으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치즈 만드는 일을 도우며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드디어 치즈 돌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승우는 치즈 돌 앞으로 지극히 설레는 마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모든 장인들이 모여 치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승우도 그들과 함께 하늘을 가득 채운 별빛 아래에서 치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치즈는 마치 마법처럼 더 운명적인 맛을 지니고 있었죠. 승우는 그날 밤을 결코 잊을 수 없었고 그는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승우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임실 치즈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임실 치즈의 맛과 이야기를 전파했고 덕분에 임실 치즈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실은 그 신비로운 치즈 이야기와 함께 치즈의 고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매년 어느 특별한 날이 되면 치즈돌은 여전히 신비한 빛을 뿜어내며 마을과 방문객들에게 옛날의 그 밤처럼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영월이라는 아름다운 지역의 달빛 축제라는 전설적인 행사가 매년 열리곤 했다. 이 축제는 영월의 가장 높은 산 정상에서 시작되어 마을 전체를 신비로운 빛으로 물들였다. 이 축제에는 마을 주민은 물론이고 먼 곳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여행객들로 매년 북적였다. 이야기는 오래전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다. 영월의 소박한 마을에 아주 특별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이름은 별이었다. 별이의 가족은 대대로 영월에서 살면서 달빛 축제를 준비하는 것을 맡아왔다. 그의 가족은 달빛을 모으고 그것을 축제나로 온 마을에 퍼뜨리는 비밀스러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달빛을 모으는 기술은 오랜 세월 동안 비밀리에 전수되어 왔고 별이도 그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수없이 많은 밤을 산 정상에서 보냈다. 그는 달의 위치와 빛의 각도를 계산하며 달빛을 모으는 방법을 익혀나갔다. 별이는 특히나 달빛에 민감해 달의 변화에 따라 기분이 변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그 예민함을 무기로 삼아도 배로 달빛을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해 달빛 축제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하늘이 점차 흐려지며 구름이 밀려와 달빛을 차단해버렸다. 이대로라면 달빛 축제를 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실망스러워했고 축제가 열리지 않으면 올해 농사의 복까지 잃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욱 절망적이었다. 별이는 호기심과 용기를 갖고 산 정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정상에 도착한 별이는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달을 보며 한 가지 결심을 했다. 그는 어떻게든 구름을 헤치고 달빛을 받을 방법을 찾아내기로 했다. 별이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달빛을 모으기 시작했다. 나무의 잎사귀, 돌의 언덕, 그리고 작은 호수의 물결까지도 그의 도구가 되었다. 그리고 구름에게 속삭였다. 구름아, 잠시만 자리를 비켜주지 않겠니? 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이야기가 있단다. 놀랍게도 그 순간 구름 사이로 한 줄기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더니 점차 구름이 옆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마을 전체가 환하게 빛났다. 그 빛은 더욱 강해져서 마치 은빛으로 물든 듯한 모습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고 별이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그 해의 달빛 축제는 이례적으로 성대하게 열렸고 사람들은 별이의 재능을 칭송했다. 별이는 그날 밤 달과 소중한 비밀을 나누며 밤을 보냈다. 그 이후로도 영월의 모든 달빛 축제는 순조롭게 이어졌으며 별이는 전설적인 인물로 회자되었다. 오늘날에도 영월의 달빛 축제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열리고 있으며 모든 것은 신비롭고 용감했던 한 소년 별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